개별적으로 문제 풀면서 질문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질문 좀 받아볼까요? 5장, 4장인가요? 네, 4장부터 질문해 볼게요. 489번이요. 그 다음 484번이요. 496번이요. 또 503번이요. 그리고 또 5장 도함수 활용 2에서 질문 받아볼게요. 617번이요. 628번이요. 네, 그리고 625번이요. 또 네? 6장에서 질문이요. (724번) 또 727, 8번 그리고 484번부터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설명 들은 친구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 정리해 보시고요.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에 대해서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차이가 일정하다는 거죠. 여기 적당히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 있으면 0, f0까지 차이가 d만큼 난다는 거고요. 0, f1까지 차이가 d만큼 난다는 거고요. 1, f2까지 차이가 d만큼 난다는 건데 여기 차이는 x 좌표의 차이는 이미 1이라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직선상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4차 함수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y는 fx와 저 직선 누군지 모르지만 저걸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교점이 마이너스 1, 0, 1, 2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쵸? 저게 직선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저 교점들을 이은 게. 그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고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가 등차 수열은 1차 함수, 등비 수열은 지수 함수에 비견된다라고도 말했죠. 그쵸?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 왜? 1차 적분하면 2차니까. 지수 함수의 합은 여전히 지수 함수. 지수 함수는 적분해도 지수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 1과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했어요. 자, 어찌됐든 교점을 알려줬다는 건 근을 알려준 거고요. 근을 알려줬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 개를 이용한다 했잖아요. 대입, 인수분해, 근과계수 관계 맞죠? 우리가 수학 상부터 가져오던 아이디어죠. 대입, 인수분해, 근과계수 관계. 이걸 활용할 거고요. 그래서 fx와 mx 더하기 n을 뺀
이 방정식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과 여기 2에서의 접선이 만났다는 거예요. 뭐 그래프 상에서는 어긋나긴 했지만 이게 k, 0이랍니다. 그쵸? 그래서 저거부터 우리가 먼저 활용하려고 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y는 f'-1에 x 플러스 1 더하기 f-1과 y는 f'2에 x-2 더하기 f2 이거에 교점을 찾는 게 지금 k가 되는 건데 다 쓸 수 있죠. 이거 한번 미분해 볼까요? 미분하면 귀찮게 생겼네. 그래도 한번 써볼까요? f'(x) 마이너스 m 은 얘는 그냥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dx 뒤에 x 플러스 x,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f'-1에 구하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이거 미분하는 건 얘 하나 미분하고 나머지에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랑 똑같아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얼마? 마이너스 6 더하기 m x 플러스 1 더하기 f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니까 여기에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누구예요? 마이너스 m 더하기 n 이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6 더하기 m x 마이너스 6 더하기 n이 되고요. 얘는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미분하고 여기에다 2 대입하면 뭐 3, 2, 1, 2라서 6 더하기 m x 마이너스 2 더하기 2m 더하기 n인데 이것도 정리해주면 6 더하기 m x 마이너스 12 더하기 n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얘와 얘의 교점이죠. 그래서 둘을 빼주면요. 0은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이 돼서 x라는 게 2분의 1이 되고요. 이게 k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k, 0이라고 말을 했으므로 이것까지 적용하기 위해 여기에다가 k를 대입하면요. 0은 2분의 1m 더하기 n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죠. 식이 하나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관계식 하나 구했으니까 나머지 하나 더 구해서 m과 n을 구해야겠다. 책을 덮었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하라는 것까지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한 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여태까지 생각이라는 걸 한 건 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한 거예요. 그쵸? 그것만 따라와도 문제가 절반 이상 풀렸다. F에다가 이 K를 대입했대요. 근데 이미 K를 알았으므로 F에다 1을 대입했다고 보는 거고요. F에 1 대입하면 얼마예요? 여기 또 여전히 0이 되죠. 그래서 M 더하기 N. 근데 그게 20이다. 나왔죠? 그래서 둘 연립하면요. M은 22가 되고요. N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F에 4K를 대입하라 했는데 그 말은 F에 2 대입하라는 거고요. 그건 2M 더하기 N이라고 계산이 되므로 42가 답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계산해주면 되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접선에서 그러니까 다시 저 4차함수와 직선이 교점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직선끼리 만나는 점은 실제로 이 4차함수에서 직선을 뺀 걸 여기다가 옮겨 적었다 했을 때 여기에서의 접선과 여기에서의 접선의 x좌표는 동일합니다. x좌표는 동일해요. y좌표는 달라질지언정 x좌표는 같다라는 거. 뭐 그리고 실제로 뭐는 같냐면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실제 여기 있는 함수와 얘와의 차이 있죠? 얘가
여기 실제로 함수와 얘와의 차이 있죠? 그거랑 동일합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죠. 여기라고 하면 좀 오해가 있으려나? 네, 이렇게 하죠. 여기라고 하고 여기도 직선이라고 하죠. 직선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직선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일치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걸 뭐 좀 더 전에 시간에 말했지만 차평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489번은 아이디어만 좀 가지고 있으면 쉽게 풀리는 것 같아서 식도 깔끔하죠. 일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높이가 무엇인가? 높이가 뭐죠?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다고? 뭐예요, 높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입니다. 맞죠? 평행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기본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에 평행한 것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리, 점과 직선 간의 거리, 높이라는 개념입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높이를 구하는 상황이면 우리가 항상 평행선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자, 3차 함수가 있고요. 3차 함수는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이렇게 돼 있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2, 0이라는 게 있대요. 2, 0이 가운데에 있나요? 가운데에 있죠. 그리고 4, 4까지 있답니다. 신기한 건 뭐예요? 얘 1 증가하는 동안 6 증가했는데 얘는 2 증가하는 동안 2 증가했죠. 맞아요? 3 증가하는 동안, 미안해요. 3 증가하는 동안 6 증가했는데 2 증가하는 동안 4 증가했죠. 뭐예요? 일직선상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P라는 애는 여기랑 여기 사이를 움직이는 애고요. Q라는 애는 여기랑 여기 사이를 움직이는 애인데 내가 원하는 게 A, P, C, Q의 넓이가 반대로 말했네. A, Q, C, P의 넓이가 최대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사실상 뭘 의미하는 거예요? P랑 Q는 따로 노는 거잖아. 그치? 따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밑변으로 할 때 높이가 최대인 것과 높이가 최대인 것 찾으라는 거죠. 각각. 그러니까 무슨 의미다? 각각 평행한 게 접할 때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얘네가 A, B, C라는 게 기울기가 얼마였다는 게 2라는 게 주요하게 확인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Y''이 3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4라는 애가 이게 2가 되는 거를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구하래? x 좌표의 곱 3분의 2입니다. 네, 이렇게 구하면 되죠. 맞아. 그러니까 방향성만 잘 알면 간단하게 풀리겠다. 그런 이야기죠. 2차 함수 파트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수학 상 문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2차 함수가 있고요. 두 직선이 있고요. 넓이가 최대인 거다. 뭐 근데 이거 저기 접선 방정식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요 점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것 같아요. 알파 베타면 얘는 반드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차평면이라는 개념과 동일해요. 뭔 말이냐면 내가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평행한 거 찾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직선에서 이 직선을 빼면 그거는 이 그래프와 동일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얘랑 평행한 건 당연히 여기 꼭지점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꼭지점 얘랑 얘의 반이죠. 그쵸? x좌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네, 동일하게 되겠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화시킨 게 쟤야.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과의 관계. 알았죠? 지저분한,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상 차수 2개 늘린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게 많이 어렵죠. 그게 많이 어렵죠. 당장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 해결해도 5차 방정식부터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차수가 높아진다는 건 많이 힘들어요. 네, 49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x-1분의 gx는 fx-f1. 미안해요. 미리 스포를 해버렸네. gx라는 것을 우리가 x-1분의 fx의 빼기 f1이라고 쓸 수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x-1분의 fx 빼기 f1?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1부터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gx라고 설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균 변화율 나오면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누구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그쵸? 평균값 정의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f'C가 있습니다. 그쵸? C라는 건 1과 x 사이에 있겠죠. 기억에서 의미하는 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라는 건 뭐 당연한 의미로 x가 1로 갈 때 이거를 구해달라는 건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뭐다? f'1이다 라는 거고요. 네, 기억은 맞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봐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니은, 그러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냐라는 건데 얘를 양변을 미분하면 뭐예요? 앞에 거 그대로 있고 뒤에 거 미분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는 뒤에 여기 우변 미분. 지금 얘 이항하면은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죠. 그렇죠? 그냥 미분만 한 거예요. 곱에 미분한 겁니다. 곱에 미분하고요. 한 다음에 얘가 이항한 거죠. 그게 니은의 식이기 때문에 그냥 맞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마 디귿이 관건이겠죠. 오늘 평가 정리랑 관련이 없나? 디귿 x가 1보다 작을 때 gx가 f'x보다 더 작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부터 x까지의 평균 변화율가 1에서의 그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비교를 해달라는데 이거는 평균값 정리랑 관련하고 그래프 확인해달라는 건데 그쵸? 1이 어디 있어요? 1이 어디 있죠? 몰라요. 1이 여기 있을 때 x가 만약 여기 있다면 이게 1이라고 할 때 x가 여기 있다면 이 평균 변화율보다 얘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다시 미분 이미 끝난 거 아니니? 반례가? x가 1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네. 자, 여기가 1이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두면 이거 기울기가 여기가 x잖아. 맞죠? 여기 기울기랑 여기 평균 변화율이랑 누가 더 커요? 평균 변화율이 더 크죠? 이거 끝났네. 이거 반례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반례가 돼버려서 그냥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1보다 작은 x에 대해서 x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x에서의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틀렸다. 그쵸? 그럼 맞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생기면 되나? 여기가 1이라고 할 때 여기 x라고 두면 평균 변화율이랑 기울기, 기울기가 더 크죠? 큰 애도 있죠. 작은 애도 있고요. 이거는 그래프에 따라 다르니까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예측을 하면 되죠. 이어서 503번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더하기 4분의 3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y는 x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둘의 동시에 접하는 A의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할 때 그 반지름이 R이다. 그럼 R이 최소. 반지름이 제일 작은 건 언제겠어요?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의 합이 제일 작을 때. 다들 눈치채고 있죠? 뭐예요? 여기 있을 때겠지. 그치?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가장 여기 이 y는 x와 가장 가까운 데에서 동시에 접하는 게 제일 좋겠죠. y는 x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딘데? 아까 개념 또 나오죠? 맞죠? 평행한 게 접한다. 그래서 평행한 걸 찾아야 됩니다. 기울기가 1인 건 누구예요? 2분의 1 콤마가 되나요? 2분의 1 콤마 1이 되나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접선이 얼마가 돼요? y는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름이 되겠고요. 지름의 길이는 얼마? 직선 간 거리니까 루트 2분의 1 2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반지름은 얼마예요? 4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저거 좀 작은데? 자, 근데 이때의 중심의 좌표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중심은 얘랑 얘에 맞죠? 여기 접하는 점 이미 접점은 찾았어요. 이 2차 함수 접점은 찾았죠. 걔랑 접하는 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네요. 수학 1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길이랑 기울기가 나오면 그걸 우리가 좌표에 반영할 수 있어요. 이건 수학 1에서 특히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이디어인데 길이랑 기울기 쓰면 좌표를 반영할 수 있다. 물론 도형의 방정식에서부터 파생된 게 맞고요. 실상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에서부터 오는 게 맞긴 한데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뭔 말이냐면 지금 2,1이라는 데에서부터 2분의 1,1이라는 데에서부터 여기 직선이 있잖아. 맞지? y는 x라는 얘랑 얘의 중점 찾는 거죠. 맞아요? 근데 수직으로 가는 거잖아. 왜냐면 둘 다 해서 접하는 거니까. 그럼 얘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4 루트 2분의 1, 8분의 루트 2지. 그럼 여기 길이가 8분의 루트 2라는 건 지금 기울기가 1이라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1대 1대 루트 2가 만들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네, x좌표는 2분의 1에다 8분의 1 더하고요. 1에서 8분의 1 빼면 됩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8분의 5, 8분의 7이 되겠고요. 이게 A, B이기 때문에 둘 더하면 2분의 3인가요?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8분의 루트 2라서 16분의 3 루트 4, 3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죠? 좌표 찾는 건 쉬워요. 수학 1에서 많이 나오던 거라서 여러분들이 수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근데 이렇게 안 풀었을 수도 있어. 니네가 수학원 문제를 그냥 뭐 점과 점 간의 거리 막 이용하고 휘황찬란하게 풀 수도 있는데 추하지 않고요.
이 아이디어는 좀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뭐 당장 이제 3월부터 수학 원 모의고사 풀 거 아니야? 그치? 아니구나. 3월에는 수학 원이 안 나오는구나. 수학 상하 나오겠네, 3월에. 네? 3월에는 수학 상 나와서 네. 수학 원에 대한 아이디어는 6월에 볼 때가 나오겠죠? 그때 이제 많이 써먹을 겁니다. 이렇게 풀면 된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뭐 예시를 좀만 더 들어주면 기울기가 m이라고 하면 여기가 a라고 할 때 am이 되고요. 맞죠? a의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쵸? 닮음을 이용한다는 개념인데 네, 뭐 각설하죠. 이해했을 테니까. 평행한 접한다. 이건 자주 나오죠. 잘 기억해 두세요. (617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를 좀 더 활용하겠죠. f'x가 x 더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fx라는 애가 특이하죠. fx에 대한 걸 물어보면서 프라임 x를 알려준 게. 근데 이게 이제 작년 9월에도 나왔던 주제입니다. 9월 3학년 모의고사에도. 그러니까 좀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fx라는 애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에서는 감소하고요. 3부터 무한대까지에서는 증가한대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해야겠죠. 1부터 3까지는 미지수를 남겨두겠다. 그거는 뭔지 모르겠다. 안 알려줄게 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사실 fx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알려준 f'에 대한 힌트죠. f'이 0보다 작다라는 거고요. f'이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등호가 붙어도 괜찮아요. 등호가 붙어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최소 근데 여기 봤어요. 무슨 생각이 들죠? 뭐라? 얘를 왜 알려줬지? 했더니 f'-2가 얼마예요? 0이죠. 반드시 여기를 지납니다. 그쵸? 근데 정작 1보다 왼쪽에 있을 땐 여기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0보다 이하라 했잖아요. 그쵸? 3보다 오른쪽에 있을 땐 위에 있어야 되죠. 3차 함수 그래프예요. 3차 함수 그래프 우리 개형을 알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이렇게 생긴 애가 여기를 지나는데 여전히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게 가능해? 그렇죠. 딱 한순간만 가능하죠. 뭐예요? 접한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0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찍는데 여기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1까지는 무조건 0보다 이하라며. 그래서 찍고 내려오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찾으면 됩니다. 올라가는 지점이 누구죠? K라고 할까요? 그럼 이 K가 뭐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이미 x 플러스 2가 인수 하나 있었는데 이거 접하려면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 있고요. 하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a라는 건 2-k고요. b라는 건 마이너스 2k인데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뭐 제곱하면 5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 k는 좀 전에 말했던 1부터 3까지인데 뭐 구해달래요? 최소 구해달라 했죠. 자, 그러면은 k가 뭐일 때 최소예요? 축에서 가까운 건 1이죠. 그래서 k가 1일 때 얼마? 5가 최소가 됩니다. 왜냐면 축이 지금 5분의 2잖아요. 그쵸? 축이 5분의 2이기 때문에 1에서 최소가 되겠죠. 이 그래프 떠올려 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작 0이 되는 건 따로 있고 0 이하인 부분만 알려줄 때 그때 우리가 찍고 내려오세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미적분까지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에 익숙해지는 게 좋겠죠. 왜냐면 식은 계속 바뀔 거거든. 접하는 건 완전 제곱식이고요. 지나는 건 하나짜리 인수예요. 그렇죠? 그것까지도 식에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이 표현이 종종 등장해요. fx와 절대값 fx. 이거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만 fx가 0 이상일 땐 절대값이 그냥 빠져나오므로 EFX가 되고요. fx가 0보다 작을 땐 0이 됩니다. 그러니까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냥 대략 볼까요? 대략 이렇게 생겼는데 fx 여기가 x축이라면 만약 fx가 이렇다면 0보다 작은 데선 0이고요. 0보다 큰 데선 2배가 되고요. 0보다 작은 데서 0 되고요. 큰 데서 2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시예요. 예시.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지금 문제에서 보면 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게 이상하죠. 왜냐면 지금 봐봐. 교점이 3개니까 미분 불가능한 게 몇 개야? 3개잖아. 그치? 아까 x축과의 교점에선, 즉 x절편에선 싹 다 미분 불가능해야 돼. 근데 x는 0에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x절편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에서 x는 3에서 극소값이 있대요. 이상하지? 0이 되는 게 하나 더 있네. 3 대입했더니 0 됐다는 거잖아요. 그쵸? 3 대입했더니 0 됐다는 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지? 고민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여전히 여기에서도 당연히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일단 확실한 건 이건 예시였죠. 이제 예시를 좀 지우고요. 확실한 건 보자. 일단 0에서는 미분 불가능이니까 얘는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이 점은 지나야 돼요. 근데 3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근데 그 값이 0이야.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깔끔. 그쵸? 이렇게 생기면서 깔끔해졌죠. 0에서 미분 불가능하고요. 3에서는 0에서 만 2라고 했잖아요. 그쵸? 3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이렇게 찍고 가면 되죠. 아까랑 같은 그래프죠. 그러니까 유도하는 건 똑같아요. 분명히 그 지나는 점은 알려줍니다. 마이너스 2,0 지나고요. 얘도 3,0 지나고요. 근데 미분 불가능하다는 걸 이용해서 관통하는 거지만 얘는 지나는데 미분은 가능한가 봐 라는 걸 유도했고요. 쟤는 저 점을 지나긴 하는데 뚫으면 안 돼. 그러니까 관통하면 안 돼 라는 걸 통해 접하는 걸 유도했죠. 그렇죠? 그런 표현들을 이용한다. 뭐 식은 나왔죠. 접하고요. 지나고요. fx는 x 곱하기 x-3의 제곱. 극대값을 구해달라 했고요. 2대1 비율 관계에 의해서 f에다 1 대입한 게 극대고요. 4가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이거예요. 이 표현은 좀 자주 등장합니다. 절대값과의 관계.
맞죠? 근데 사실 이게 좀 흔해져서 요즘에는 좀 덜 나오는 주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더 뽀하네요. 더 뽀하내기는 한데 익숙해져야죠. 628번. 저게 좀 어렵죠. 기억이 맞다면 이게 아마 29번인가 30번이었던 주제 같은데. 3학년 대상으로 30번, 29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수능에 직결된 그런 주제인 겁니다. 근데 왜 내 기억으로 이게 객관식처럼 생각되지? 잘못 생각했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px제곱 더하기 q예요. 그쵸? 자,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리면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p 더하기 q. 왜 그러냐면 이게 y는 q라는 가로선에 접하고 관통하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p죠. 그쵸? 0에서 q고 3p에서 q잖아. 제곱이니까 접하는 거고요. 근데 이 p가 확정되죠. 극소값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식을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미분해서 찾아도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자, 문제는 이거를 절대값을 그릴 거래요. 근데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한 게 5개랍니다. 절대값을 그렸더니 5개가 교점이래. 무슨 말이에요? 극대 극소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극적 극적. 만약 얘를 기준으로 여기가 x축이라면 x축을 기준으로 다 접어 올린다는 게 절대값의 의미죠. 그럼 접힐 때마다 뭐가 생겨요? 극소입니다. 접히는 게 극소예요. 아까 여기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은연중에 그냥 이 그래프가 너무 확정적이라서 말을 안 했는데 요것도 극소예요. 이 점. 극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0도 극소예요. 왜냐면 근처에서 제일 작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1은 극대인 건 맞고요. 3 극소인 건 맞는데 0도 극소고 옆에 있는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3도 싹 다 극소입니다. 극소라는 말에서 어긋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접으면은 미분 불가능일지언정 뭐가 된다고? 싹 다 극소가 됩니다. 그럼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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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대, 그리고 얘가 접어 올라가면서 극대. 그래서 지금 가에서 의미하는 건 뭔 말이냐면 절대값 fx가 극값 5개 갖는다. 극값 갖는 x가 5개다라는 말은 x절편 3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다요.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 절대값의 최대값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서의 fx의 절대값의 최대값이 같다. 이게 그래프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사례를 들어볼 테니까 일단은 그리지 말아보세요. 쟤를 우리가 절대값 할 건데 절대값이 만약 x축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점은 3개잖아요. 그쵸? x축과의 교점은 3개죠. 근데 얘는 접으면 이렇게 되죠.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0은 확실해요. 지금 0이 극대인 건 내가 이미 말했으니까 그래프 그릴 때부터. 마이너스 1이 어디죠? 마이너스 1이 어디예요? 몰라. 그치? 마이너스 어딘지 모릅니다. 1이 어딘지도 모르죠. 1이 어딘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P에다가 내가 1을 한번 넣어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P에 1을 넣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뭐 최대고 최소고 블라블라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P에다 1을 그어보면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이 0이고요. 여기가 2고요. 그래서 요 점이 마이너스 1입니다.
요점이 딱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말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죠. 내가 그럼 1은 한 이 가운데쯤 있을 거 아니야. 절대값을 했는데 얘가 x축이 어딘지 몰라요. 그쵸? 절대값을 했는데 만약 여기에 대충 x축을 그리면 q가 어딘지 몰라서 절대값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쵸? 이쁘게 그렸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가 마이너스 1 지금 이게 일직선으로 있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예시를 들어보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의 최대값은 얘가 됩니다. 그쵸? 근데 마이너스 2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최대값이 바뀌어요. 그쵸? 왜냐면 얘가 더 커졌으니까.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건 Q 높여라 라는 겁니다. Q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x절편이 너무 이 극대값에 가깝기 때문에 얘네가 올라가면서 높아진다는 거죠. 맞아요? 결국 얘는 올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교점이 3개 있다 했으니까. 근데 너무 높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P가 만약에 1이라고 해도 아직 Q가 뭔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X축이 있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걸 적당히 접었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의 최대값과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에서의 최대값이 여기까지죠, 맞죠? 동일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이 얘기예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P가 1일 때만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P가 1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이게 다 지우고 이제 P가 1일 때만 먼저 따져보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의도한 건 다음과 같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얘를 접어 올렸을 때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가 2고요. 여기가 0이고요. 얘랑 같은 라인에 있는 요거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2가 요쯤에 있어서 쟤한테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에 절대값이 올라간 거죠. 걔가 F에다가 0 대입한 것보다 이하가 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F2는 어차피 관심 없어요. 걔는 무조건 F-2랑 똑같으니까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만 비교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걸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인식해줘야 돼요. 그게 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말했듯이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평소에 많이 그리다 보면 눈치채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되겠는데? 라고. 맞죠? 아직은 여러분 공부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쌓아야 된다. 자, 1이라고 이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8, 이게 아니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더하기 Q가 되고요. 0 대입하면 그냥 Q죠. 이게 돼서 Q라는 게 10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문제에서 F2라는 것은 이미 0보다 이하라고 0보다 이하도 괜찮아요. 0보다 작아야 되죠? 0이면 안 되니까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를 대입하면요 8 마이너스 12 더하기 Q가 0보다 작다. 그래서 Q가 4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여기서 6개가 등장해요. P가 1일 때 6개 있습니다. 자, 그럼 P가 2일 때는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죠. P가 2일 때는 뭐가 달라져요? 극값을 갖는 X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아까 여기 2P라 했거든. 그치? 그럼 2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0인데 여기가 4가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쵸? 여기가 2고요. 그러니까 나는 따지는 게 이것만 따지면 돼. 그러니까 여전히 F에다가 4를 대입한 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만 교점이 3개니까. 그쵸? 근데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F0보다 이하가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F4의 값은 지금 P가 2라고 했기 때문에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q라고 쓸 수 있고요. 4라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32 더하기 q가 되고 이게 0보다 작다는 거고요. 잠깐만. 이거 부등식이 잘못됐는데? 미안해요. 이거 q가 4보다 작다죠? 이거 그래서 3개 나오네. 미안합니다. 오, 네. 말이 안 되는데? 잠시만. 내가 뭐 잘못 썼니? F2가 8 마이너스 12 더하기 Q가 0보다 작아야 돼서 Q가 4보다 작다. 그쵸? 근데 이거에 따르면 2Q 20 10 이거 0개 뜨네? 여기서 0개 뜨네요. 0개가 맞나? 이거 계산 좀 마무리 해볼게요. 자, F-2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4, 32 똑같죠? 네, 당연히. 그래서 32 마이너스 Q가 Q 이하가 되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고요. Q라는 게 16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Q가 25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11개가 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가 3이면 어떻게 돼요? 아마 이제 이게 Q가 많이 커진 거 보니까 그 다음번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원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6이죠. 여기가 0이고요. 마이너스 2는 이미 예적이 여기에 올라가 있게 돼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F6이라는 게 0보다 작기만 하고 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이제 0을 넘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6을 대입하게 되면요.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q가 되니까 6 대입하면 36 곱하기 3 마이너스 108 플러스 q가 0보다 작은 거라서 q가 108보다만 작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뭔가 언짢은데. 뭐 좀 기분 나쁘죠. B가 3 X제곱 6을 대입한 것보다 작다. 36, 3, 108 0보다 작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랑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것도 있어야겠네요. 네. 왜냐면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F0보다 이하다. 이것까지는 확인해 봅시다. 자, F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8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4 그래서 44 마이너스 Q가 Q
이상이다. 그래서 Q가 22 이상이고요. 25 이하니까 몇 개예요? 4개가 되죠. 맞나요? 2, 3, 4, 5, 44. 여기 4개가 되고요. 잘못 썼죠? 여기 10개죠. 네, 그래서 총 1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것까지만 하면 되네요. 네. 108보다 작다는 건 의미가 없어서 이게 실제로 P에다가 4 대입하면 이게 이제 넘어갈 겁니다. 25를 넘어가게 돼서 없는 거고요. 우리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각각 대입해서 안 된다는 거. 1일 땐 0개 있고요. 2일 때 만족한 거 빼면은 9니까 10개가 되죠. 그리고 빼면은 3이니까 4개가 되죠. 그래서 더해서 14개가 된다는 걸 찾아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가면서 다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말했다시피 접었을 때 넘어가는 게 이제 작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었을 때 이거를 넘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서 무조건 여기보다 작을 줄 알았는데 이게 그림이 실제로 마이너스 6이 Q가 108보다 작다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긴 하네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6이라서 마이너스 2대1이니까 3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어서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걸 확인을 해줘야 됐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3개 다 대입해 봤어야 됐다. 만약 궁금했으면 사실 P가 4일 때도 한 번 더 확인해 봤으면 좋은데 번거로우니까. 모의고사형 주제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자연수, 정수, 블라블라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거의 기본 풀이는 대입입니다. 대입하면서 풀면 돼요. 알았죠? 이걸 굳이 일반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입해 가면서 하나하나 찾는 거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라고 낸 문제라서.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도 하려면 칠판을 좀 지웠다 해야 돼서 이거 일단 좀 정리하고 하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남은 3문제 할게요. 안녕.